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컨설팅 보고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컨설팅 보고서 5편에서 민법편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아마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공인중개사, 경매 입찰자, 필수시장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교재 판매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고요. 모르신 분들은 캡처해 놓으세요. 이게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랑 다 있으니까 이번 달 안에 아니면 또 늦어도 10월 뭐 1, 2, 3, 4, 5 안에는 구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뭐 누차 광고를 해드렸죠. 자,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까지 컨설팅 보고서를 강의를 하면서 5편, 이번에 5편인데 마지막 편이거든요. 전체적인 사항들, 아이고 왜 자꾸 올라가네. 전체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그죠? 반드시 공통적인 사항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임야는 임야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가 이렇게 돼 있죠. 임야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유 자꾸 움직여서,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농지 관련된 컨설팅 보고서, 그 다음에 공장 또는 창고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이거하고 바로 밑에 있는 거, 이거하고 이거 밑에 있는 거, 요거요 내용들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이고 안 꺼졌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600 몇 강이냐, 거기서 그래서 700 지금 52강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법도 저번에 1편에서 민법 해드렸고, 이번엔 민법 마무리 단계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저번에? 가처분까지는 아니, 민법 여기 지상권 유치권까지 했죠. 이번에는 뭐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여러분들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강의 안 할게요. 그죠? 이 부분 강의하면 식상하잖아. 그죠? 초보분들은 여기에 이제 제 블루오션 강의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 블루오션 강의에 들어있는 겁니다. 혹시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 특히 초보분들 좀 많이 구매하셨죠? 요거 반드시 시청하십시오. 요거. 그리고 또 교재하고 반드시 공부하시고요. 이거면 게임 끝나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분, 등기법,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 수분양자, 법인, 정착물 뭐 이런 것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컨설팅 보고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입찰 들어갈 때 체크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분이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지분 경매와 법정지상권 요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했죠. 제가 이건 진짜 귀에 딱지가 않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어요. 요것도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지분 경매면 토지만 지분인 경우, 건물만 지분인 경우, 토지 플러스 건물이 모두 지분인 경우, 요런 6가지 상속과 법정지상권에서 이 6가지 내용이 다 교재에 쓸려 있습니다. 블루오션 교재. 반드시 여러분 요거 여러분들이 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법은 또는 이 부동산은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례하고 이런 실전 응용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 뭐 외운다고 막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 외우지 마시고, 모르면, 지분에서 모르면 지분 물건 하나 딱 펴놓고요. 여러분들 지분은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더 이상 이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분 경매에서 체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지분 경매와 매도 청구 있죠. 예를 들어서 지분 경매, 뭐 예를 들어서 20%짜리가 나왔어. 지분이 20%야. 5분의 1이죠? 5분의 1 지분이 나왔어. 이거 예를 들어서 4천만원짜리인데 나는 6천만원 낙찰받았어. 이거요, 이 대지분권자한테 매도 청구 당합니다, 여러분. 지분 경매와 매도 청구, 이거 모르시죠? 모르시는 분은 하수, 개하수 찾아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제 개주도 있고.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역경매, 뒤통수. 역경매 반대말은 뭡니까? 뒤통수죠. 제가 강의를 이렇게 다 했으니까 반드시 강의 체크하시고, 도로가 지분인 경우, 그 다음에 사용승낙스 여부, 이런 것들도 공법과 연관돼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이제 지분에서는 채권의 불가분성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기타 사항 이렇게 해서 제 강의 내용들이 다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반드시 시청하시고, 또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있죠. 188만원 정상 가격 주시고 구매하신 분은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등기법에 대해서는 이제 등기와 관련된 것들은 압류, 가압류, 가등기, 그 다음에 가처분, 그 다음에 뭐 환매등기, 예고등기, 신탁등기, 대주권 미등기, 토지 별도 등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하나씩 좀 대충 개략적으로 짚어볼게요. 뭐 압류, 가압류 다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배당도 다 아시죠? 그죠? 안분배당, 흡수배당 뭐 그런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가등기, 특히 이제 가등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데 10년짜리냐 20년짜리냐 10년이냐 제가 국내 최초로 20년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20년이라고 하면 뭡니까 그게? 예? 20년짜리는 매매예약 완결권. 그죠?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최장 20년까지 간다. 그런데 영구 무한도 가능하다. 왜? 내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 가등기도 계속해서 지속된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가등기를 체크하실 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그죠? 요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이 세세한 건 설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 그죠? 지금은 어떤 그 계략적인 거 체크사항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소멸되지 않는 경우 그죠? 가등기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또 말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죠? 소멸되는 경우하고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10년, 2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20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가등기하고 배당도 알아야 됩니다. 가등기와 배당. 그죠? 가등기가 소멸되는 경우는 혼동이나 또는 목적 달성을 했을 때 여기 230 이게 몇 강이야? 불로션 계제 253강 여기에 설명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710강 불로션 계제 요거 보시면 이거 하나만 보셔도 여러분 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 다 끝납니다. 요거 하나는 반드시 시청하시고 또 불로션 계제에 제가 강의에서 말씀 못 드리는 것들 이 안에 다 있으니까 꼭 보세요 여러분. 가등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가처분은 조금 체크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가처분 같은 경우는 그죠? 가처분은 뭐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뭐 점유이전 가처분, 건물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죠. 가처분은 뭐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가처분이 선순위라고 한다면 어떤 제가 방송에서 이제 옛날에 했었는데 유튜브에서 삭제가 됐어요. 그다음에 가처분권자와 협상의 기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죠? 선순위 가처분이냐 또는 후순위 가처분이냐 그죠? 이런 것들을 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선순위 가처분 경우는 소멸 안 되죠. 그렇죠. 원칙이에요. 원칙은 우리가 항상 원칙을 기억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선순위 가처분은 소멸이 안 됩니다. 본안수성에서 승소 시 소유권을 잃을 수가 있어요. 낙찰자는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처분의 종류에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처분의 종류에는 사회행위 취소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 정후권 말소 가처분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정후권 가처분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가처분 그 다음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가처분 여러분들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건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은 그죠? 낙찰자가 취득해서 소유권을 빼앗겼다면 그죠? 이 세 개 낙찰자가 취득해서 소유권을 빼앗겼다면 요걸 찾아오는 방법도 있죠. 찾아오는 방법은 제 강의 교재 블루오션 교재에 실려 있으니까 요거 표 38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강의에 710강에 다 실려 있으니까 꼭 참고하십시오. 가처분, 가등기, 압류, 가압류 요것은 요 두 개 강의면 다 끝나요. 그래서 또 이제 후순위 가처분 같은 경우는 건물만 매각시가 있고 그죠? 부기 등기된 가처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요것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 아시죠? 모르면 공부하세요 여러분. 제가 뭐 이것까지 지금 다 세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가처분과 임차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가처분과 임차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죠? 후순위 임차인인 경우에는 가처분보다 후순위 임차인인 경우에는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죠?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토지에 가처분이 돼 있다면 그죠? 가처분권자가 승소했을 때 가처분자가 패소했을 때 상황이 다릅니다. 이것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뭐 가처분 딱 나오면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머리 아파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런 표만 하나 있으면 아 가처분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니까 가처분은요. 그 다음에 선순위 가처분과 소멸시효 완성이 있죠.
그렇죠? 3년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선순위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소멸된다. 아시죠? 입찰 가능한 선순위 가처분은 목적 달성으로 소멸된 거나 아니면 금전채권으로 변한 경우, 그 다음에 주등기가 소멸된 경우, 부기등기는 당연히 소멸되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나머지 요거 이제 가처분에 대해서는 요거 719강 블루오션에 있는 거 요 강의하고 표 35 710강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표 30 705강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710강 요렇게 반드시 4강만 들으면 위에 있는 거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게임 끝납니다. 다 끝나요. 여기 있는 거 똑같이 중복되는 거죠. 더 이상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압류, 가처분 요거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은요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죠? 그리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요것은 제가 710강 반드시 제가 참고라고 말씀드렸을게요. 710강 모르시는 분은 지금 공부하세요. 미루지 말고 지금 공부하세요. 710강 불로정계 참고 요망했어요. 요 표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었는데 어디 갔냐? 그 다음에 환매등기. 환매등기는 제가 최근에 방송했죠. 표 738강 환매등기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죠? 환매등기는 5년. 근데 환매 등기된 금액보다 높게 받으면 박살나는 거고, 그죠? 당연하죠. 환매 등기보다 낮은 가격에 받아야지 이익이 생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환매 등기는 5년이 지나면 설령 등기부에 있다 하더라도 5년 지나면 소멸된다. 동사는 3년.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예고 등기는 뭐 거의 뭐 많이 안 나오는 거니까 모르시면 제 강의 교재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 신탁 등기 여러분들 참 요즘 관심이 많으신데 반드시 제가 얘기했죠. 728에서 729강 728, 729강 반드시 제가 시청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신탁등기도 요 공매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공매뿐만 아니라 경매도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탁등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여기 727, 728 아니 728, 729강에 표를 만들어서 제가 불려준 게 잘 실어놨으니까요.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그리고 용어의 정리가 먼저 돼야 되죠. 신탁등기는 용어의 정리가 뭐 유탁자, 수탁자, 1순위 우선수익자, 그다음에 신탁의 종류는 토지신탁하고 비토지신탁이 있다. 그 다음에 수탁사와 우선수익자 동의가 있냐, 수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없냐에 따라서 임차인, 그 다음에 그 후순위 어떤 그 권리들이 소멸되냐 아니냐 그에 따라 다르죠. 반드시 728, 729 A3로 된 거 요거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신탁등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주권 미등기. 대주권 미등기는 별거 없어요. 그죠? 대주권 미등기와 소멸시효가 있고, 그죠? 대주권 미등기 소멸시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공짜로 먹어요. 이거 공짜로 먹을 수 있다니까. 그죠?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대주권 미등기하고 토지 별도 등기 구분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데 제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토지 별도 등기 뭐 요거 요거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분하시고 제 불러주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강의에 여기 표 371강에 아니 712강에 나와 있습니다. 표 37에 나와 있는데 토지 별도 등기 712강에 제가 완벽하게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 토지 별도 등기는요 이 범주 대주권 미등기도 제가 강의한 거 요 712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뭐 대지권이 나눠져 있는가 또는 대지권이 나눠져 있지 않은가, 그죠? 별도 등기가 저당권이라면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죠. 저당권이라면 당연히 소멸되겠죠, 그죠? 저기 뭐야 배당 요구했으면 별도 등기가 인수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매각 명세서에 토지와 건물이 감정평가돼 있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죠? 그다음에 별도 등기와 배당 반드시 알아야지 여러분, 그죠? 별도 등기가 있고 임차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그죠? 임차인부터 배당해줘요? 아니면 토지 별도 등기부터 배당해줘요? 그 다음에 토지 별도 등기 인수 조건이 있죠? 특히 대부분 지하 시설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금지사항 등기가 있죠? 금지사항 등기도 있어요. 별도 등기에. 요거까지 모르는 분들은 안 됩니다. 다 아셔야 돼요.
제가 또 입에서 또 계약서라고 얘기할까봐 이제 웬만하면 계약서 얘기 안 할게요. 이제 뭐 솔직히 이제 제가 다음 편부터는 좀 어려운 공법들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 이제 특수물건들, 그죠? 뭐해서 축사라든가 아니면 뭐 의료 폐기물 시설, 아니면 건설 폐기물 시설 그런 업종들, 그 다음에 도축장 막 그런 것들 있죠.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반드시 그것은 이제 제가 다 뭐 블루오션 교재 나와 있고 다 블루오션 교재 실어 놓을 거예요. 놓을 건데 어쨌든 정말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려면 반드시 제 교재 구매하셔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10월 초순이나 중순쯤에 이제 멤버십 형태로 운영한다고 그랬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일반 교재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강의 들을 수가 없어요. 일부만 들어요. 일부만.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전세권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전세권. 배당 및 소멸 요걸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702강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702강 블루오션 교재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선순위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또는 선순위로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런 게 집합 건물인 경우죠. 이런 경우는 단독 다가구인 경우. 그러니까 단독 다가구인 경우하고, 그죠? 집합 건물인 경우하고, 그죠? 어떻게 집합 건물은 아니죠. 집합 건물은 분리처분 금지니까 뭡니까? 대주권 미등기하고 비슷한 내용들이겠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선순위 전세권이 건물에만 설정되어 있는데 단독 다가구 이런 개별주택인 경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 경매 신청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배당 여부가 달라지죠. 그죠? 토지 매각대금이냐 아니면 토지 매각대금이냐. 아이고 잘못했네. 그대로 복산이라고 제가. 건물 건물이에요. 이것도 건물이에요. 건물 매각됨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냐 아니면 토지 매각됨에서 다 배당을 받을 수 있냐, 요거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도 토지 건물 모두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죠?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배당은 받냐 맞냐, 소멸이 되냐 안 되냐, 요것도 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배당 받고 소멸되는지, 그죠?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전입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전입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요거 세 개는 전입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702강에 전세권에 대해서 이 8가지 사례, 8가지 사례를 제가 정리해놨어요. 이 8가지 사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세권도. 이 전세권도 이 8가지 사례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블루오션 교재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진짜 모르겠다, 내가 전세권 물건을 딱 봤어, 모르겠다, 그러면 이 제가 계략적으로 요약한 거 있죠. 블루오션 교재 지금 제가 드리는 것들, 이 전세권 예약한 것들, 요약한 것들, 요거 보시고 그냥 보시면 참고하시면 돼요. 이 안에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저당권은 뭐 다 알죠 이거,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공개하지 않는 건 요거 있죠. 오래된 저당권은 말소돼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대박을 터뜨린 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모르는 것 뿐이에요. 오래된 전세권은 소멸된다. 그러나 제가 이것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농업진흥구역 농지 있죠?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게 생긴 거, 요거 돈 한 푼도 안 들고 지목을 대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것도 어느 누구한테 한 번도 공개를 안 했거든요.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절대농지, 도로하고 딱 붙어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물론 절대농지 옆에 있으면 벌레들이 많이 있겠죠. 뱀도 막 나오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죠? 그렇지만 절대농지든 상대농지든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여러분 지목을 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아세요? 나중에 요것은 제가 뭐 올해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제 블루오션 구매하신 분들한테 제가 요거는 선물로 제가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188만원 정상 가격을 주신 분들한테는 요거 제가 선물로 하나씩 드릴 거예요. 네, 그동안 사실은 188만원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학원 뭐 3개월치 저기도 안 돼요. 그런데 요거 농업진흥구역이든 농업보호구역이든 공익용산지든 어디든 토지가 있다면, 농지가 있다면
요것을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지목을 대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단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시간은 5년 정도 필요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공법은요. 공법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많은 법률을 읽다 보면 법률이 여러분들 다 헷갈리시죠 지금은. 막 제가 아까 밑에서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70여 가지 공법을 알아야지만이 경매를 어느 정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70여 가지 법률을 다 읽다 보면요. 이게 막 다 개별법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어떤 느낌이 오냐면 아! 이게 다 퍼즐처럼 딱딱딱 맞춰 들어가요. 퍼즐처럼 딱딱딱 맞춰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것이 바로 이제 공법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퍼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보통 7년 8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 블루오션 교재가 공부하면 7년 8년이 뭡니까 이거 4, 5개월이면 끝나요. 저는 진짜 10년이 걸렸던 7, 8년 9년 10년이 걸렸던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진짜 188만원 달랑 그거 받고 파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에 숨기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제 블루오션 교재 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올 연말에 요거 제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한번 선물로 드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요거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것은 보내드릴게요. 이제 뭐 제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 쫙 리스트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딱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땅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대박. 뭐 이거 하나만 해도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인생 게임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분양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수분양자들이 이게 딱 분양을 받았으면 이게 소유자냐 아니냐 임차인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죠. 특히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수분양자들 그죠? 근데 임차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봐야 될 게 분양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와 전입, 점유 이런 것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제 블루오션 강의 687, 695강 여기에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블루오션에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법인 소유의 경매물건 있죠? 법인의 구분은 뭐 일반법인, 농업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다음에 종중까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반법인은 농지 취득 불가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 두 가지가 있죠. 영농용권 분리농지는 취득할 수 있고 농지지정 허가된 농지도 법인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 이상 유찰된 물건은 채권자인 법인이 낙찰받을 수 있죠. 그렇죠. 세 가지네 세 가지. 이건 아시죠? 그 다음에 농업법인 농지 취득 불가죠. 그렇지만 그래서 공장 경매 시에 공장 부지 안에 농지가 있다면 농지는 채권의 불가분성에 의해서 따로 매각을 한다. 그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공법까지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요거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요게 소유자일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죠. 보증금 다 날릴 수 있어요. 이게 임의경매냐 강제경매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종중도 다릅니다. 종중은 명의신탁이 돼 있느냐 아니면 종중명의로 돼 있느냐 요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해 가시죠? 명의신탁 종중 원중에 한 명으로 돼 있다면 그건 뭐 팔아먹어도 종중에서 뭐라고 못해요. 종중도 그 사람을 믿고 맡긴 거니까 자꾸 이거에 대해서 쓸데기 없는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은데 결론이 그거예요. 그죠? 결론이 그거라고요. 요거 표 737강 블루오션에 참고하십시오. 여기에 다 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착물 민법에서 얘기하는 정착물, 부합물, 종물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죠? 정착물, 부합물, 종물, 주물 이렇게 나눠지는데 수목이 있는 경우가 있고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고 토지만 경매시 있는 경우가 있고 공법과 연계된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이 정착물, 부합물, 종물, 주물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당연히 민법만 한다. 그럼 이쪽 공법으로 오면 다 박살납니다. 그죠? 제가 공법과 민법을 연계해서 수없이 많이 설명드렸죠. 그죠? 유치권 법정이상권,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냐, 그 다음에 3자의 권한에 의한 거냐, 임목 등이냐, 명인방법 어쩌고 이런 것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다음에 토지만 경매 시에도 정착물이나 부합물, 종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법과 연결되면 유치권 법정이상권,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건축허가권, 건축관계자 명의변경하고도 연관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합물, 종물, 정착물 이런 거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을 좀 공부하게 되는데 민사집행법은 별거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학원에서 기가 따갑게 배우는 것들 있죠? 685강, 불로전교 706강, 707강, 그 다음에 표 740번에 나와 있는 716강,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인수주의, 소멸주의, 배당, 인도명령, 낙찰전 경매시 체크사항, 낙찰 후 절차, 그 다음에 1차 경매, 2차 경매, 기타.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주로 우리가 민법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 외에 여기 제가 봤을 때 10대까지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한번 그 자료가 취합되면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민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비중을 크게 두지 마십시오. 이게 커다란 경매 공부라고 한다면 민법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20%에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20%에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부동산 공법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70여 가지 법률, 제 교재에는 이 70여 가지 법률과 각종 사례들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그 학원은 이 민법 가지고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또 세부적으로 나가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 없어요. 민법은요. 그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민법은 이 안에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들, 민법 이 안에 있죠. 여기서부터 민법은 이 안을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의 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민법에 대해서 90% 이상, 그리고 이제 한 10대까지 좀 더 안 실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조금 이제 좀 저도 블루오션 교재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다 공개를 안 하는 거고요. 어쨌든 민법은 너무 비중을 많이 두지 마십시오. 여기 제가 나열한 거 요것만 확실하게 체크하십시오. 더 이상 공부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이제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한테 선물 하나 드리는 게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를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대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지목을 대로 이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농어가 주택 지면 되지 않냐? 이 방법 말고 이것은 돈 들어가잖아. 이건 돈 들어가잖아요. 그죠? 돈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가고 지목을 대로 바꾼다니까? 그리고 이거 팔아먹으면 된다니까요? 또 저런 미친놈이 있나 또 그러겠지. 또 어떤 사람은 또 미친놈이랑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모르면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요것은 이제 대한민국 극소수만 알고 있는 진실일 겁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는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어요. 한 30년 후에 죽을지, 한 10년 지나면 제가 하면 남들 따라할 것 같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남들 따라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것은 나중에 이제 좀 기분 좋으면 연말에 우리 이제 블루오션 교재 188만원 정상 가격을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752강까지 계속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요 가격 정상적으로 가격을 주시고 구매하신 분한테만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650강까지 보내드리거든요. 150만원 할인하신 분들한테는 안 드려요.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재 판매는 이렇게 요거 좀 잠깐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여러분.